네, 이제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또 햇볕도 좋아지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은 만물이 다시 깨어나는 그런 계절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봄바람 또 불어오면 기분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어디 놀러 가야 되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커집니다. 어쨌든 봄이 오면 정말 좋고,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3월이나 4월부터 달리기 시작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달리기 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봄 달리기 정말 좋은 이 봄의 또 다른 모습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프링 피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스프링 피크, PEAK입니다. 그러니까 봄에 뭔가 굉장히 높아진다 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스프링 피크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스프링 피크는 봄에 자살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1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춥고 어두운 계절, 그러니까 보통 겨울을 얘기하는데, 이런 겨울에 이런 좀 안 좋은 선택, 극단적 선택을 하는 확률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11월부터 2월 사이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적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봄, 그러니까 3월부터 6월 사이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자료는 국내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만 그렇냐?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경우에도 겨울과 대비해서 봄에 이런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이 최대 60%까지 많아진다고 합니다. 참 저도 이게 안타까운 게, 봄은 모든 것들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계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좀 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가 거론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듣고 보니까 정말 이해가 조금 가더라고요.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대요. 계속 우울한 상태 있죠. 우울한 상태일 때 오히려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 확률이 적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속해서 사람이 우울하면 당연히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봄이 되면은 날씨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막 좋아지니까 봄이 되면 이분들도 이제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감정이 막 고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급작스럽게 고조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감정적 고조 상태가 되는 거는 괜찮은데 또 갑자기 뭐 우울한 상태가 될 때 이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그 차이, 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을 굉장히 높은 곳에 올려놓고 갑자기 뚝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생각해보면은 감정이 너무 급격하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쫙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오고 또 쫙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오고, 이게 반복되면 정말 심리적으로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이 다 활기가 막 넘치잖아요. 밖을 나가보면은 다들 이제 이쁘고 멋있는 옷을 입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와서 나들이도 나오고 공원 같은 데 가서 이 봄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비단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인스타그램 같은 데 이렇게 딱 열어보면 여행지 가서 찍은 사진들이나 영상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뭐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너무나도 행복한 사진들, 영상들이 막 도처에 넘쳐납니다.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은 진짜 막 전국이 축제의 분위기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음악도 보면 봄에 나오는 음악들은 좀 이쁘고 사랑스럽고 신나는 그런 음악들이 또 많죠. 이런 게 온 사방에 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 같은 봄이 왔을 때 이런 분위기가 좀 크면 클수록 우울증이 있거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거나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고립되신 분들, 정서적으로 고립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오직 나만 불행하다
불행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참 그게 아닌데 다들 이제 힘든 분들도 많고 하루 종일 행복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인스타그램 이런 거 딱 켰을 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한 거를 보여주려고 하지 불행한 걸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나만 불행하다, 나만 힘들다, 나만 혼자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달리기라는 저희들도 그렇죠. 봄 되면 이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의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막 행복한 표정으로 달리고, 같이 달리기 하시는 분들하고 신나게 막 달리고 있고, 초록이 만연한 그런 산에서 막 달리는 모습, 그런 거 보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힘든 거를 잘 내세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들만 부분적으로 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사람들은 다 하루 종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참 이게 말하기가 힘든 주제네요. 좀 극단적 선택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들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이제 봄이 됐을 때 좀 사람들이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이게 뭐 봄만 그런 건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동성 장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동성 장애는 성별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 남자들은 그 가을을 많이 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정동성 장애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성분들은 봄을 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면 봄에 우울증 있으신 분들, 봄철 우울증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봄에 우울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여성 환자분들이 봄에 갑자기 늘어난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한다고 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40대 이상 여성분들이 그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을 훌쩍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뭐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남자분들은 가을에 취약하죠. 그리고 실제로 남자분들은 또 가을이나 겨울에 또 환자분들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게 있고요. 이런 봄철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검색해 보시면 꽤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대부분 다 예상하실 거예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야외 활동도 좀 정기적으로 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거. 주말 돼서 갑자기 막 공원 찾아가고 이래서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감정의 고조 현상이 굉장히 큰데, 그냥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밖에 나가서 산책을 가볍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적정하게 수면을 취하시고, 또 운동하시고, 운동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걸 하시던 운동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특히나 이런 정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특히 또 저희가 하는 달리기는 어딜 가든 빠지지 않는 그런 운동이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이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일적인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신다든지,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 동호회 같은 데 가입을 하셔서 그분들의 모임에 나가신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뭔가 교류할 수 있는,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정 조절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게 세로토닌이라고 해요. 세로토닌 검색하셔서 이런 것들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든 생각이, 얼마 전에 제가 우울할 때는 우울한 음악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울할 때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정서적으로 더 불안해질 수 있고, 우울한 음악을 들어야 오히려 공감과 공명을 일으켜서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스프링피크, 이 봄철 우울증하고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러닝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얘기 드렸던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기사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현재 우울증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어느 정도 초기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저희들처럼 이제 평소에 달리기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